12번 볼까요? 12번이 거기 지수함수가 있어서 조금 어렵습니다. 12번. 자, 이상이면서 x가 갖는 값이 0 아니면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x의 확률 질량함수 역파 이렇게 돼 있는데 x가 0이면 a, x가 1하고 2하고 3이면 2의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세요? 뭐 표로 만들으셔도 돼요. 힘들면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0, 1, 2, 3 이렇게 P의 x는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a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2분의 1인 거고 여기 4분의 1인 거고 여기가 8분의 1입니다. 그럼 얘 8분의 1이죠. 더하면 4분의 1, 더하면 4분의 1, 1 이렇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얘 a분의 1의 x라서 우리 얘 8x를 구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13번. 자, 요런 게 어렵습니다. 13번. 요런 거. 자, 숫자가 111, 224 하나씩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할 때 양끝에 놓인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자, 이해했어요? 이렇게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일렬로 임의로 나열을 할 겁니다. 돼요? 네, 그냥 랜덤으로요. 근데 양 끝에 놓여있는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을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랑 곱한 숫자를 x라고 할 겁니다. 되셨나요? 근데 확률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x의 값을 합을 a라고 할 때 라고 했습니다. a가 얼마입니까? 자, 일단 질문. 나열되는 경우 수는 몇 가지예요? 확률이에요. 아니, 경우의 수군요. 이 나열하는 방법 수. 아니, 쉽잖아. 600개. 똑같은 거 3개. 똑같은 거 2개. 이거죠. 이해하셨죠? 네. 얼마야? 65. 자, 그럼 그 다음에는요? 그럼 전자에 60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x값이 될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죠. 1하고 2 들어갈 수 있죠. 좋아, 1. 2 돼요? 2 돼요. 3은 안 되죠. 4 되나요? 그 다음엔요. 8. 이게 다예요. 다시, 그럼 물어볼까요? x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의 합이니까 a는 요게 되겠죠.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a는 뭐 그냥 15니까 그냥 구하시면 돼요. 자, 얘를 구해야 되거든요. 확률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죠. 자, 1의 확률 얼마예요? 전체 가지수 나와 있어. 어떻게 하면 돼? 일단 60분의로 가면 되겠죠. 전부 60분의로 갈 거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자, 여기면 그냥 1, 1을 넣으세요. 1하고 1을 넣었어. 그럼 가지수가 나머지 어떻게 돼요? 1 두 개 가져왔잖아요. 그죠? 여기는 4 빼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3C를 해야 안 해요? 선생님은 이게 3C가 뭐예요? 갖다 놓는 거. 근데 여기 이미 중복이 해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이해했죠? 이게 답이고요. 여기는요. 2예요. 그럼 여기 뭘 쓸까? 여기 1하고 2가 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2하고 1이 왔어. 이렇게. 그럼 여기 두 가지는 하셔야죠. 이해했나요? 1, 2가 오고 2, 1이 온 건 하셔야죠. 중복이니까 뽑는 건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헷갈리냐면 우리가 상자에서 뽑을 때는 주머니에서 얘네에서 이렇게 뭘 뽑을 때는 뭘 하냐면 저기서 내가 두 개를 뽑을 거야 라고 하면 다 다른 걸로 치고 하잖아요. 이걸 헷갈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지금 뭐 했냐면 나열을 하고 있는 거고 나열에서 이미 중복을 해결을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이거 조심하면 돼요. 이게 어렵다고요. 이런 얘기들이. 그럼 여기 뭐가 와요? 일단 두 가지 곱하기. 자, 1하고 1을 갖다 썼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도 4팩에 2팩이죠. 이렇게. 계산할까? 여기 60분의 12. 맞죠? 여기 60분의 24. 4예요. 얘가 제일 많거든요? 나중에 하지 마. 이걸 하고 빼, 그냥. 항상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얘는 뭐예요? 2하고 4가 오면 되잖아요. 2하고 4. 4하고 2. 이렇게. 여기 갖다 써요. 그럼 뭐예요? 4팩에 3팩이죠. 그럼 여기 뭐예요? 60분의 4죠. 이 안에 있구나. 8.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 몇 개? 자, 얘랑 더하고, 그럼 20이죠. 그 다음에 44를 뺄 거니까 16?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엔 어렵지 않죠? 계산만 하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는 통계가 어려운 게 아니야. 확률이 어려운 거야. 중간중간에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갈까요? 마편 19 16 한번 풀어볼까요? 여기 이항 정리가 좀 들어가서 16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이항 정리하면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의 p를 따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에요. p의 x가 0일 거랑 p의 x가 1일 거랑 p의 x가 3인 이 상황이 등비 수열을 이루는 확률이니까 가능하죠. 결국에는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얘네 둘이 곱하면 얘 제곱이랑 같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되면 p의 x가 0일 때가 뭐예요? 6개 중에 한 번도 안 나올 거야. 그럼 여기 뭐가 와요? 1 빼기 p의 6제곱이겠죠. q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자는 하나로 가는 게 좀 편하긴 하니까. 자, p의 x가 1입니다. 여기는 61에 p의 1 빼기 p의 5제곱. p의 x가 3이에요. 63에 p의 세제곱에 1 빼기 p의 세제곱입니다. 괜찮나요? 까먹고 있는 거 아니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값을 까먹고 있는 거 아니지, 설마. 그럼 얘네들이 곱할까요? 어차피 얘는 1이고요. 얘 얼마야? 20. 맞죠? 그래서 20에다가 둘이 곱하면 p의 세제곱하고 요거랑 요거 곱했으니까 1 빼기 p의 9제곱. 2. 요거의 제곱입니다. 6이니까 36. p 제곱에 1 빼기 p의 10제곱. 이렇게 가요. 돼요? 이 약분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요거 하나 씌우고, 이렇게 해서 요거 하나 씌우고요. 네, 20p가 36 빼기 36p.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될까요? 그러면
56P가 36이니까 P가 56분의면 4로 할까요? 14분의 9. 그럼 뭐 구하는 거냐? EX? 뭐 MP로 구하시면 되니까 뭐 어렵지 않죠. 이거 할 줄 알아야 돼. 설마. 에이, 저건 할 줄 알겠지. 17번으로 갑시다. 이런 게 어렵다고 했어요. 말로 표현되어 있는 문제들은 싹 다 푸는 게 낫겠죠. 자, 500원짜리 동전 2개랑 100원짜리 동전 2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500원짜리 2개, 100원짜리 2개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합니다. 동전 4개를 동시에 한 번 던져서 앞면이 나온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앞면이 나온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여기 H, 여기 H가 같으면 그때는 3점을 얻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르면 1점을 잃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에도 비슷한 문제를 풀면서 그 얘기했어요. 점수를 얻고 잃는 것은 점수로 계산하면 안 돼요. 점수를. 기억나시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자, 32회 반복할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32회를 반복할 때 얻은 점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합니다. 봐봐. x가 뭐냐면 이게 합이야, 합. 합이 x예요. 점수의 합이. 그러면 2x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어떻게 구해요? 뭘로 가야 된다 그랬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바꿔 변수 하나를. 즉, 얘네가 같은 경우를 y번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른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요. 다시 점수를 합산할 거야. 어떤 걸 하면 점수를 얻고 어떤 걸 하면 점수를 잃어. 그러면 점수가 분명히 확률변수 나오거든. 그럼 얘를 x를 처음부터 잡고 시작하는 건 힘들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나오는 횟수를 x, y라고 하자고요. 이해했나요? 그죠? 그럼 이 y는 0부터 32까지 다 되죠? 32번 할 거니까. 그럼 얘가 뭐예요? 네, 이항분포예요. 32번 할 거고. 확률은 얼마야? 이거부터 그거죠. 얘가 나올 확률이 얼마입니까? 둘이 같은 겁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동전 4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온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와 앞면이 나온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가 서로 같으면 3점을 얻는 겁니다. 그럼 0,0이어도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좋아요. 그럼 3점을 얻는 경우의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가 0이고 0이야. 그럼 얼마야?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아니에요? 두 개잖아. 이해했죠? 더하기. 하나면요? 이거죠? 이렇게 써줄까? 두 가지잖아요. 앞, 뒤, 앞. 이렇게. 두 가지. 예? 두 가지. 이해 안 되세요? 다시. 요건 0,0으로 나온 거고, 요건 하나하나 나오는 거라고. 앞면이. 그 다음에 다시, 네.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죠. 두 개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어요? 요게 P예요. 요게 P라고. 요 값이. 다시. 앞면의 개수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0,0이 나왔어. 근데 동전이 두 개씩이잖아. 그럼 뒤개가 나왔다는 거니까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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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가야죠. 4분의 1, 4분의 1. 근데 하가 나왔어. 앞뒤인데 자리 바꾸는 것까지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이해했어요? 그럼 얘가 얼마야? 1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라고. 8분의 3이겠죠. 이게 8분의 3이 여기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보면. 얘네한테 가장 어려운 건
그냥 개수도 편하고 뭐 이런 변수만 잘 잡으면 되는데 확률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워. 앞부분이 어려운 거야, 앞부분이. 그래서 어차피 시험 보면 전체적으로 통계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통계 문제 안에 확률을 넣으면 돼요. 그렇잖아. 아까도 경우수였잖아. 그렇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선생님 얘기? 자, 그럼 이 y가 이걸 따른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점수를 계산해보죠. y번 나올 거예요, 얘가. 그럼 점수 x는 뭐예요? 3y하고 빼기 32 마이너스 y. 이게 점수죠. 다시. y번 성공했으면 3점을 얻어요. 그러면 32 마이너스 y번은 실패잖아요. 그럼 빼야죠. 이해했어요? 그럼 x 값은 4y 마이너스 32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게 뭐냐면 2x잖아요. 그럼 얘가 이게 되는 거죠. 여기서 y가 얼마예요? 쭉 곱하면 되잖아. 10. 이렇게 되는 거죠. 15는 15. 이 계산은 안 어렵다니까. 무슨 얘기인지만. 여기가 이제. 근데 이것도 솔직히 동전이면 이 정도면 쉬운 거 아니에요? 케바케가. 그쵸?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겠습니다. 계속 뒤에 있는 거 2개씩 풀게요. 우리가 앞에 뒤에 거 풀 때까지는 계속 풀겠습니다. 몇 개만 더 풀고 쉴게요. 여기서 졸리면 어떡하나? 우회를 들라. 가람은 나중에 그 선생님 수능 특강 줄 테니까 애들 시험 끝날 때 니네 시험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막 더 한 번 더 합시다. 시험 11월에 누가 크리스마스 전날까지 시험 봐. 뭐가 더 나은 거 같냐? 우리가 12일에 보는 친구들이야. 누가 6월에 학교 가냐? 난 모르겠다. 난 다 힘들어서. 자, 20번. 연소방위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이겁니다. 자, 두 양수 a, b에 대해서 요거는 할 겁니다. 확률 밀도함수 fx가 1차예요. 이거 그 문제도 난 그래프 문제. 그래프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p에 0부터 x가 1까지의 값이랑 2부터 x가 생각보다 어렵겠는데 얘가 32분의 25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3이 얼마야?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일단 그림을 하나 그립시다.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면 기울기가 양수고 절편도 양수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 4, 여기 0, 이렇게. 여기가 b, 여기가 4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이해했죠? 그 다음에 봐. 여기 중간을 딱 잘라.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도 한 번 더 잘라. 1.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더했더니 여기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AB를 구해야 됩니다. 복잡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충분히 옛날에는 저번에 되게 많았었어요. 네. 연소관계 변수에서 그래프 주고 계산하는 거. 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인테그랄 적분 썼습니다. 이차함수 주고 연소함수 한 다음에 적분 계산하는 거 이런 거 나왔었단 말이에요. 자, 일단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이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것부터 한번 하시죠. 그 다음에 요 넓이를 빼든 뭐 알아서 하시고. 그것만 더 넓이만 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쉽진 않죠. 일단 전체 넓이는 얼마예요? 전체 넓이가 자 2분의 1 하고 b 더하기 여기가 4a 더하기 b 하고 높이가 4점. 이게 1입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 얘가 4a 플러스 2b니까 2a 플러스 b가 4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나씩 나오죠. 여기 2를 4 넘긴 거야. 돼요?
그 다음에 선생님 같으면 이거 두 개를 구하는 것보다 이게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요렇게를 만든 거죠. 이걸 이렇게. 왜냐하면, 자, 여기가 A 플러스 B고요. 여기가 2A 플러스 B입니다. 맞죠? 저 노란색 넓이는 여기 넓이. 이거죠. P의 1부터 X가 2일 때의 확률. 이거 이렇게 되죠. 2분의 1에 A 더하기 B에다가 2A 더하기 B를 하시고, 높이가 1이에요. 얘가 얼마냐면 32분의 7이겠죠. 전체에서 빼는 거니까요. 될까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3A 플러스 2B가 16분의 7이 나올 겁니다. 얘랑 얘랑 연립하면 됩니다. 무슨 할까요? 플러스 2B가 선생님 계산 잘했네. 4A 플러스 2B가 2분의 1이니까 16분의 8. 이렇게 빼버리면 A가 16분의 1이 나오네요. 참 계산 깔끔하게도 좋네요. B가 8분의 1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어떤 걸로 계산을 할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눈 뜨시고 21번. 그죠? 안 풀었다며. 같이 풀어, 지금. 시험 봐야 될 거 아니야. 풀어주고 있잖아, 선생님이. 이럴 때 같이 풀어야지.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x가 3까지. 그래서 확률 밀도함수 fx는 자, 이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야? 많이 보던 거잖아. 무함수입니다. y축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내 맘대로 한번 해볼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3이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대칭. 그러니까 이런 형태라는 거죠. 네, 선생님 맘대로 그렸어요. 그런데 최수가 자, p에 마이너스 3 x의 2 마이너스 2까지 여기 확률값이랑 p의 1부터 3까지의 확률값 그 다음 p의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확률값 이 순서대로 공차가 12분의 1 이상인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어려워요. 어렵겠는데 이거의 최소값입니다. 최소값.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일단은 일단 그림상으로만 볼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면 여기 넓이가 있겠죠.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면 여기 다 잘라서 여기 다 잘라놓을게요. 마이너스 1 넘어가서 1 요만큼이 얘죠. 두 번째. 네? 그러면 얘가 공차야. 요만큼이 공차야. 대칭이니까. 이해했어요? 네, 마지막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예요. 마이너스 2까지. 요만큼. 예. 이해했나요? 네, 여기서 요만큼입니다. 네,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생각하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얘를 A라고 볼까요? 첫 항이니까. 1부터 3. 뭘로 계산하는 게 낫나? 등차 중앙으로 하는 게 낫나요? 등차 중앙으로 계산을 하는 게 등차가 12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 있으니까 생각보다 까다롭네요. 이렇게 합시다. 얘가 이제 A라고 하고요. 얘를 A 플러스 B라 하고, 얘를 A 플러스 2B라고 하죠. 이렇게.
그냥 쌤 맘대로. 요거 일단 지울게요. 여기 지우고. 세 개로 나눠놓은 상태. 이렇게 영역별로 이렇게 나눠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놓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여기가 A인 거죠. 그러면 여기가 A인 거고, 여기가 D인 거고, 약간 이런 상황. 여기가 D인 거고. 괜찮아요? 그럼 잘 봐, 얘들아. 얘랑 더하면 0.5가 돼야 돼. 왜냐하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니까 전체 합이 1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D가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D가 되고 여기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야 전체가 1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시. 네, 지금 여기를 A로 잡은 거잖아. 얘가 A니까. 그 다음에 여기면 요만큼이 A 플러스 D니까 얘가 D라고요. 그럼 여기도 D잖아. 여기가 이거 반에서 얘 뺀 거, 반에서 얘 뺀 거. 이렇게 결정하죠. 근데 얘가 얼마냐면 얘가 나오죠. 봐요. 마이너스 1부터예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네? 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네 둘이 더해서 1 빼기 2배의 A 플러스 D에다가 더하기 뭐란 거냐면 D를 한 거랑 같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계산해볼까요? 얘가 있으니까 답이 나와요. 어차피 0부터 2까지 최소값이니까. 자, 계산을 해봅시다. 계산이 되게 더럽게 되겠는데. 저거를 X라고 하는 거 아니 그냥 계산하자.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가 A 플러스 2B가 여기가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D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를 넘길게요. 그럼 D는 3D는 1 마이너스 3A가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3A 더하기 3D가 1이죠. 따라서 A 더하기 D가 3분의 1입니다. 이게 3분의 1이에요.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그러면 A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우리가 구하는 걸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얘는 얘의 최소값이니까 0부터 2면 요만큼이죠. 얘랑 둘이 더할 거예요. 맞아요? 얘가 얼마냐면 2분의 1 마이너스 A 플러스 D에다가 D를 더한 거예요. 얘가 2분의 1 빼기 A입니다. 요거의 최소값을 구할 거예요.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넣으세요. 그럼 얼마냐면 6분의 1 더하기 D가 되겠죠. 빼기니까. 근데 요거의 최소값이니까 12분의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얼마야?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 이렇게 결정. 저게 넓이로 계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조금 지저분하게 풀린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나아요. 그 다음에 23번은 쉬운 것 같고 뭘 풀까? 24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괜찮을 것 같고 쉬웠다 해요. 응? 저번에 혹시 몇 번까지 푸는지 기억나요? 뒤에서 앞으로 왔을 때? 5위 풀었어요, 5위. 33번까지 33까지요? 그러면은 2개 남았네요. 잠깐 쉬었다 하죠. 자, 25번 볼게요. 확률변수 x는 정규분포 요거를 따르고요. 네, 여기서 y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죠. 얘는 2n 시그마의 제곱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 x가 6보다 작을 확률이랑 y가 7보다 클 확률이
같습니다. 그리고 y가 11보다 작을 확률이 0.933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2분의 m x 2m 이걸 구하는 건 조금 정신이 없죠. 자, 한번 해보죠. Z로 전부 바꿀게요. 얘가 Z가 되면 이게 2 시그마 분의 6 빼기 m이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있는 거 가져와야 돼서 P에 Z가 크죠. 여기는 시그마 분의 7 빼기 2m입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크면 둘이 뭐? 부호가 반대예요. 이건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되면 내가 얘기했어. 곡선을 이렇게 무조건 그리라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0이니까 여기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죠. 넘어가더라도 반대편이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시그마의 6-m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의 7-2m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m을 구할 수 있죠. 시그마가 설마 0은 아닐 테니까. 시그마가 0이 나오진 않아요. 지워지고 6-m이 마이너스 14 플러스 4m이 되죠. 넘어가면 여기가 20, 여기가 5m. 따라서 m이 4. 여기다가 이제 4를 넣으시고 여긴 8이겠죠. 여기도 2가 들어가고 여기 8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8이 된 걸 확인하고서 이걸 풀까요? P에 Z가 8이니까 시그마 분의 3이죠. 요게 0.933입니다. 근데 여기야 0.5 곱하기 0.433이잖아. 네, 작은 거니까요. 그러면 0.433이 생각하시면 얘가 1.5가 되죠. 시그마 분의 3이 1.5. 따라서 시그마가 2가 되겠죠. 여기 있는 2제곱 여기 이렇게. 그러면 구하실 수 있죠. 우리가 구하는 답은 이렇게 되겠죠. P에 자 저기가 2x8이 됐고 여기가 2가 들어갔으니까 4의 제곱이에요. 그럼 얘를 P에 Z로 바꾸면 여기가 2라서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표 보고서 구하시면 돼요. 어렵진 않죠? 할만하지 않나? 지금 계속 비슷한 패턴의 문제들이 몇 개 나오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계속 푸셔야 됩니다. 26번. 자, M1이랑 M2가 M1, M2 여기가 28.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M1, M2에 대해서 성이변수 X는 정규분포 M1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고요. 그 다음에 Y는 M2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릅니다. 이제 밀도 함수 각각 요거는 fx, 요거는 gx로 결정했을 때 M2에서 M1을 뺀 값이 10이고요. 그 다음에 F4랑 G에 28이 같대요. 되실까요? 그럴 때 X가 4보다 작을 확률이 또 0.0668 이렇게 되고요. 그럴 때에 이걸 구하는 겁니다. P에 2M1 Y 3M2 요 값이 얼마냐? 를 구하는 겁니다.
여기가 M2라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시그마가 똑같아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이렇게 그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를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M2가 M1에서 12를 정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다 그냥 M1을 적으세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M1 더하기 12가 되는 거죠. 12칸이 옮겨진 거예요. 이게 X 거고 이게 Y 겁니다. 그러니까 4 이쪽에 있고 28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두 값이 같다라는 거니까 이쯤에 이제 4가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28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4야. 여기가 28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돼요? 자,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M1을 구할 수 있어요? M1을 구해야 얘를 구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 중에 M1이 나와야 시그마를 구하고 시그마를 구해야 여기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했어요, 선생님 여기? 자, 질문. 여기서 M1을 어떻게 구해요? 얘에서 얘를 뺀 거랑 얘에서 얘를 뺀 게 같다는 거죠. 그래프 모양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자, 다시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 길이랑 어차피 이 길이 같을 거고요. 또 이 길이도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꼭 그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M1에서 4를 뺀 거랑 28에서 M1 더하기 12를 뺀 게 같다. 요게 필요합니다. 이해하셨죠? 자,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시그마랑 시그마가 같다는 거예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평행 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6칸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에 4가 있고 여기 28이 있다는 얘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될까요? 저걸 풀어보죠. M1 빼기 4는 여기 뺐으니까 16 빼기 M1. 넘기면 2의 M1이 20. 따라서 M1이 10 이렇게 됩니다. 여기 10, 여기 2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요. P, 예, Z. 여기가 10이니까 시그마로 나누면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6이 되겠죠. 얘가 이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자, 동일부 곡선을 그려서 스탠다드로 여기 0이면 6인데 요만큼이라는 얘기잖아요. 돼요? 그러면 여기가 6이면 여기가 얼마야? 0.4332가 되겠죠. 또 남았네? 0.433이. 거기 보시면 0.433 1.5예요. 여기가 1.5.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시그마 분의 6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가 4가 나오고 여기도 4제곱, 여기도 4제곱. 그 다음에 이걸로 계산하시는 건 어렵지 않겠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모의고사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학년들 문제 풀다 보면 모의고사 기출문제 중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했다? 많이 나온다고. 자, 넘어갔어. 저번에 34번까지 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28번은 합시다. 28, 29 풀죠. 자, 사정유형이 응시한 어느 회사 입사시험 점수의 평균, 점수가 X. 그럼 걔는 평균 65점, 표준 편차가 요거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입사시험에 응시한 지원자 중에 시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상위 5% 이내의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면접 대상자가 될 때 면접 대상자가 되기 위한 입사시험 점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그 교재에서도 풀었었던 문제랑 비슷하죠. 풀었었어야 되는데. 자, 다시. 상위 5%만 5%만 면접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러면 점수의 최소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몇 점이에요? 몇 점 이상이 되는 사람의 확률이 0.05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이해돼요? 자, 상위 5%. 몇 점 이상. 그러니까 이 X가 만약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중간에 M이 있겠죠. 여기 K라는 점수 이상이 되는 이 사람들이 0.05라는 얘기. 정규 분포를 따지면. 네? 좋아요.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Z로 바꿔요. 그 다음에 5분의 K-65 이렇게 되고 얘가 0.05입니다. 그러면 얘가 0.45 이렇게 되죠. 거기 보시면 0.45가 1.6이에요. 그리고 0.5가 되는 얘가 1.6이에요. 따라서 K는 65 더하기 8이 돼서 73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비몽사몽이야? 오늘 밤에 뭐 했어? 이번 자고. 설마 숙제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 A19번. 자,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한 개의 무게. 한 개의 무게. 니네가 또 헷갈리는 문제 중에 하나죠. 무게를 X라고 하면 얘가 평균 56g의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양계장에서 무게가 50g 이상인 계란을 판매용으로 분류하고 요게 판매용. 그 다음에 60에서 68이면 특란. 네, 구분합니다.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계란 중에 임의로 한 개가 판매용으로 분리되었을 때 이 계란이 특란일 확률을 오른쪽 정규 분포표를 사용해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문제니?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이게 어떤 스타일의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풀고 있는지 모르고 문제를 풀면 안 되잖아요. 되셨나요?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되죠? 다시 밑에가 임의로 택한 한 개가 판매용으로 분류되었을 때, 그러니까 얘가 판매용으로 분류되었을 때가 조건이죠. 얘가 사건 A. 맞아요? 그리고 걔가 특란일 확률이니까 특란일 확률이 B.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이거 구해야죠. 근데 질문이 있다. 봐봐. 이게 이거잖아요. 어차피 나는 그냥 이것만 보면 되지 않아요, 얘가? 얘가 이미 여기 판매용에 들어가요. 어때? 선생님 얘기가. 다시. 판매용에 들어가잖아, 이미.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판매용 아니야? 그쵸? 그럼 그냥 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예요. 내 얘기. 선생님 생각은 그거예요. 어때요? 일단은 한번 그려봅시다. P의 A를 구합시다. 얘는 이거죠. X가 51. P의 Z가 5분의 1.2. 5분의 6이니까요. 1.2. 표에 뭐라고 했어? 0.38이에요. 오케이. 얘가, 그러면 이게,
큰 거니까, 이거보다 큰 거니까, 큰 거죠? 그러면,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아, 마이너스구나. 그렇지. 미안해. 너무 작게 나와서. 그럼 얘가 이쪽이니까 0.5 더하기 0.38이죠. 그래서 얘가 0.88이 나옵니다. 자, 질문이야, 이제. 이거 구할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해요? 판매용이면서 특란이야. 아니, 그 내 얘기는 이거라고.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자, 여기서 이거 구하면 안 돼?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밑에 줄부터 임의로 택한 한 개가 판매용으로 분류되었을 때 이 계란이 특란일 확률을 오른쪽 눈을 부어. 그러니까 분류되었을 때 이게 특란일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난 이거 아니냐는 거지, 이게. 봐, 우리가 보통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요.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요. S가 전체에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서 A 중에 이걸 구하는 게 조건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B라는 애는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A가 이만큼인데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번에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이거 구하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선생님이? 무슨 얘기지? 원래는 이렇게 되면 여기 버리고 여기만 구했단 말이야. A급이가. 조건부 확률을 풀 때. 그죠? 광남 이거 까먹으면 큰일 났는데 조건부 확률 되게 중요해. 여기는 상관없다고, 겹쳐있다고, 어차피. 왜? 이번에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특란은 판매용이에요. 그렇잖아요. 특란 중에 판매용이 아닌 건 없단 말이에요. 이거 풀면 돼요. 자, 계산하죠. 이게 0.8 Z 1.2 이렇게 되나요? 맞니? 그래서 4, 5, 8 맞고 1.2 아니다. 여기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요.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야? 그러면 1.11 5랑 2.4 이렇게 됐죠. 그러면 거기 0.49에서 0.29를 빼야겠죠. 이렇게. 그럼 답이 뭐예요? 네. 0.88분의 0.2 88분의 20이잖아요. 44분의 10, 21분의 5. 이렇게 정도 되겠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답이 27이 나오겠죠. 괜찮아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뒤에는 일단은 다 푼 거죠?